이 조건을 채우기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국내에서 힘들게 입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KNS 입시 토크 3S 아나운서 차이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박태용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8년도부터 특례 그리고 수시 쪽으로 이제 면접 에세이 강좌를 쭉 했었고요. 지나간 학생들만 해도 좋게 한 5,000명은 넘는 5,000명이라는 학생이 지나갔다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 데이터고요. 시중에 있는 유튜브 영상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쪽으로 2023학년도 입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줄임말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특례가 어떤 건가요? 보통은 이제 주재원 또는 해외 체류 교민이나 사업상 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외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원 외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 6년 체류 조건이 좀 다양했는데 최근에는 3년과 12년으로 이원화가 됐고요. 3년의 경우에는 2% 내외로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이나 합격률이나 파악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국민 정서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적어 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해외에 살았다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힘들게 입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네. 3특 같은 경우에는 네. 2%인데 네. 12특 같은 경우에는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느끼시기에 12특이 훨씬 더 유리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12특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원율은 매년 좀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초중고를 다 거치는 과정. 이 조건을 채우기가 사실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월반을 냈어요. 너무 잘해서 유치원 때도 잘했고 초등학교 1학년 월반했는데 알고 보니까 12년 특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만 됐다는 거죠. 네. 12년을 못 채워서 네. 이 조건을 채우기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맞추기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3특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은 12특의 그 조건을 어찌어찌해서 잘 갖췄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상 수시보다 그 12특으로 넣어야 되는 거네요? 12특은 조건을 채운다면 확실히 일반 우리가 수시 또는 정시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전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솔깃하고 국내에서만 대학을 진학 준비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놀라운 전형이거든요. 네.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2020년도부터 3년, 12년으로 이원화됐고요. 3년 특례의 경우에는 주재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부모 모두가 해외에 체류를 해야 되고 그냥 어머니하고 자녀분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경우 너무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네. 혜택을 주지 않는 거겠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제 3년 1995일 조건을 모두 채워야지만 3년 특례의 자격이 주어져요. 고교년도 1개년, 고1, 고2, 고3도 상관없고요. 중2, 중3, 고1만 채워도 괜찮은 거죠. 합산을 해도 상관없으나 무조건 고교년도 1개년 들어가야 되고 다수의 경우가 보통은 이제 연달아서 이제 3개년도 채우고 학제를 1학기, 2학기 표시해서 6학기를 다 제대로 다녀야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정말 특별한 전형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 단점 각자 어떻게 네, 우선 되나요? 뭐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수시나 정시에 비해서 내신 따기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수시라고 얘기하면 7월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죠. 생기부 마감하고 9월달에 원서 접수한 다음에 10월달부터 면접이 시작이 돼요. 일부 학교들은 11월에 수능 보죠. 12월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뭐 1월, 2월까지도 이어지지만 특례의 경우에는 7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9월에 발표가 나요. 그럼 그 뒤에가 쫙 없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특례의 큰 네.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례를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수시 준비를 또 하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것도 함께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도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네, 수시 때 원서를 6개밖에 못 쓴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특례 역시 수시 6회 제한 조건에 들어가요. 특례 때나 수시 때나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써도 되지만 어쨌든 6번이 제한이라는 거. 특례를 5장을 썼다. 근데 수시는 1장밖에 안 남겨놨다. 이러면 특례가 다 떨어지면 수시 때 힘든 거죠. 국내 학생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서 조합에 관해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마냥 특례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특례와 수시의 조합을 어떻게 짰냐가 자신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조금 긴 경우, 근데 이제 3년 특례밖에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특례를 5장, 수시를 1장 이렇게 써요. 중도 귀국생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도 귀국생인데 국내 일반고 학생이다. 내신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네네. 이런 친구라면 특례를 2장, 수시를 4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내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적이 좋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국내 대학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국내 대학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조건, 교과 과정과
활동과 교과 이외 활동들 얼마나 잘했느냐를 가장 보는 거죠. 국내 학생들에게는 그게 내신 성적이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활동 내역들인데 뭐 세부 특기사항이나 내신의 다른 이름이 해외에서는 GPA라 불린 것들, 어찌됐든 국내 대학을 준비한다면 GPA나 그리고 활동 내역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잘 하고 준비를 해오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례 준비생들이 네. 또 인생을 건 목표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전문가의 컨설팅도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네네. KNS에서도 관리를 또 해주는 거잖아요. KNS에서 입시센터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더 얘기하세요? 우선 저희 성재훈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수시든 정시 쪽에 또 전문가시고 저는 특례나 수생들을 상대로 오랜 시간 좀 수업이나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가능하다는 거죠. 특례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특례만 쓰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특례와 수시의 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서류를 국내 대학들이 요구하는 수시나 특례의 조건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뭐 다수의 학원들이나 또는 업체들 뭐 특례 전문 또 수시 전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쪽에서는 저와 성재훈 선생님께서 함께 가능하다. 네. 이쪽에서 떨어지면 바로 이어받아서 성재 소장님이 아니면 처음부터 특례 수시에 대한 조합을 같이 가는 거죠. 특례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인 서류가 되겠죠. 이제 해당 학교에 내가 다녔다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 거죠. 네네네네. 이제 공증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왔다. 국외 출입 증명서. 3년 특례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 기록 같은 것들도 조사합니다. 부모님이 체류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 성적이 되겠죠. 이거와 더불어서 각종 전수들, 뭐 토플도 있고 AP도 있겠죠. 그리고 활동 내역들. 특례는 자기소개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미리 좀 검토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시험을 보는 면접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상위권대, 특히나 연고대를 중심으로 면접 전형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령 19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연대의 경우에는 국제학부에 한해 영어로 면접, 고대는 한국어 지문으로 면접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가 되는 방식, 2023학년도부터 모집 요강에서 재신호 면접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면접 준비도 이제 조금씩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시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스크린으로 면접 질문이 띄워져 있고 학생이 답변하는 걸 녹화하거나 대학 측에서 실시간으로 교수님께서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특례에도 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거의 이제 소강 상태로 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이 전제 하에서 지금 요강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3학년도 올해 그리고 24학년 내년까지 그대로 갈 거고요. 또 다른 변동이 있다면 다시 지난 2년처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영상 녹화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1차 합격자들 대상으로 학교 측에서 이제 문제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녹화해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파일 업로드 녹화해서? 형식으로. 그러면은 집에서 오픈북처럼 달달 외워서라도 어떻게 시험을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재시문이 나오면은 시간도 딱 재서 할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또 답을 네. 해야겠네요. 네. 장단점이 있다면 오픈북 형태로 녹화와 업로드라고 했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누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현장에서 보는 면접이 된다면 그간의 학생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좀 변별력이 생기겠죠. 경쟁이라는 게 다 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졌다라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네네. 안전할 것 같고요. 저희가 커리큘럼이 또 따로 있나요? KNS에? 이제 특례의 경우에는 보통 해외 학생들이 이제 6월에 졸업을 하거든요. 6월 말쯤에 들어옵니다. KNS 입시센터에서도 당장 이번 6월이죠. 다음 달부터 입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수시 모집도 함께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KNS 입시센터에서는 6월부터 성재훈 소장님과 함께 이제 입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월 달에 바로 접수를 네, 그렇죠.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6월에 오자마자 이제 맞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끝나면서 동시에 또 수시 9월 달 것까지 같이 그렇죠. 챙겨야 되니까 네.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빠르신 학부모님들이나 둘째의 경우에는 과정을 한번 거치셨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도 미리 연락을 주세요. 이번에 벌써? 이제 GPA 정도 되고 우리가 둘째인데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냐,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고요. 수시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서가 9월이지만 7월부터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까, 우리 애가 기말고사 끝나가는데 서류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미리도 아니에요, 지금이. 지금이 그나마 딱 준비를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재외국민 전형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네네. 다뤄봤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리한 전형 중에 네네. 하나고 몇 명밖에 지원할 수 없는 특별하게 열려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용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KNS 입시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